이 이야기는 나의 진실과 그동안 숨겨왔던 우리 가정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제 가정 이야기는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선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대한민국 평범한 주부의 여정을 담고 있어요. 결혼 30년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남편의 수많은 폭력과 갈등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허경수, 내 남편과의 결혼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결혼할 때는 집에서의 해방감과 새로운 내 삶을 기대했지만 곧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가 나에게 새로이 준 것은 이런 슬픔이 아니라 또 다른 해방감이었습니다. 또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따봉 엄지를 올린 모양의 영상 밑 그림을 누르시면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숨겨진 진실과 상처가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119에서 전화가 왔어요. 허경수님이 산책 중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내 마음속엔 슬픔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거나 눈물이 나올 것 같진 않았죠. 오히려 안도감과 후련함이 먼저 들었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서 언제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버거웠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의 죽음이 나에게 주는 감정은 해방감에 가까웠다고 할까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폭력과 도박, 술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내 인생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의 폭력적인 성향과 끊을 수 없는 술 문제는 결혼 초기부터 얼굴에 내재된 징조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내게 첫눈에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본성이 점차 드러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그냥 갈색 계열의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깔끔한 구두를 신고 나온 이미지가 좋아 보였어요. 밥은 안 굶기겠다 싶은 성실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지요. 호감형의 웃음 띤 표정에 어디서 봤는지 알 수 없는 남자다운 카리스마가 있었죠. 내가 그와 결혼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서울에서 자리 잡은 그의 그럭저럭 괜찮은 자산을 일군 집안과 오래 다닌 중소기업 중에 중견에 속하는 탄탄한 직장이 마음에 들어서였어요. 그때 당시 나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단한 상태였고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나였기에 그의 지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내 친척 언니의 소개로 허경수를 만났어요. 언니의 남편이 허경수와 함께 일하는 직장의 친한 동료라서 자연스럽게 소개된 거였죠. 처음엔 소개받은 그가 나에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남자와 결혼하라고 권유했고 나는 마냥 그게 운명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고 나와 딸을 무시하며 자신의 삶을 어디까지나 혼자서만 살아가려고 했죠. 술을 마시면 소주를 10병씩 마시고 여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길은 항상 불규칙한 시간이었지요. 그가 돌아오면 언어폭력과 때로는 물리적 폭력도 잦았어요. 내가 그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차라리 들어오는 것보다 그렇게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공포였죠. 그와 이런 폭력적인 결혼 생활을 버티며 살게 된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한번 결혼한 이상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친정에서도 이런 사정을 모두 알지는 못했어요. 한번 첫째 애가 서너 살쯤 됐을 때 애를 안고 도망을 쳤었는데 친정엄마는 그저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등을 떠밀었죠. 더는 엄마에게 근심 걱정 주기 싫어서 아이를 안고 나와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간 게 30년이라는 세월을 저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물론 애들 키우며 사는 낙으로 어떻게 버텼지요. 그의 폭력과 금전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를 지치게 만들었죠. 그가 일이 없는 주말 아침에 나가서 낮에는 술집에,
밤에는 도박장에 가곤 했어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음주와 도박에 얽힌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내 목을 조여왔어요. 결혼 초반엔 집안 분위기는 첫애를 낳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한 번의 손찌검이 있긴 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우울했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렇겠지만요. 뺨을 맞아본 적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불안함 속에서 외부에는 잘 지내는 척하며 살아갔어요. 나는 애들 둘을 어느 정도 키우고서는 보험 설계사 일을 구해서 하고 있었고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나인지라 가족의 문제를 밖에서는 잘 숨기고 성실히 보험 일을 하며 살아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도박이 심해졌고 술을 마셔도 며칠을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다 내가 20년간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 사실이 결국 나를 다시 살아갈 힘을 주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미리 보험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내가 혼자서 그 사람의 건강을 챙기면서 보험도 철저히 관리했죠.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 치아보험까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보험을 넣어두었는데 그게 어느 날 큰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죽음이 오히려 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그 사람이 떠나지만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는 풀릴 수 있겠구나. 30년 동안 그 사람의 폭력과 부도덕한 행동을 감추고 비난을 받아야 했던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지연, 내 딸은 홍대 근처에 있는 대형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언제나 자기만의 길을 가고 부모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면서도 자신만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꿈을 지지해 준 건 나뿐이었어요. 태연 아들은 여의도에 있는 대기업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나와 남편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었지만 그도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됐어요. 도박에 빠지고 지 애비처럼 술을 마시고 10년 사귄 여자친구에게는 돈을 마구 빌려주며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제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고 있었죠. 우리는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어요. 이 단지는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경치가 좋고 조용해서 옛날에는 이 동네가 인기 있었어요. 비록 요즘은 조금은 후줄근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20년 넘게 살아왔고 내가 남편과 결혼 후에 얻은 집과 안정적인 아파트 생활, 애들 둘 그게 제 인생의 다였죠. 그가 산책 중 객사로 죽고 나서 나는 그의 죽음을 기회로 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사람의 죽음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그저 끝내지 못한 한 페이지를 마침표 찍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딸 지연과 아들 태연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은 예상보다 빨리 끝이 났어요. 지연은 그런 상황에도 특별히 울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딸 나름의 고통을 아비의 상실로 인한 감정을 겪었겠지만 그녀의 방식대로 그저 냉정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녀는 이미 아버지와 나 사이의 갈등을 어릴 때부터 알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거야? 지연이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나는 그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자유라니 그 말이 어찌나 무겁던지.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유산과 관련된 문제들, 보험금, 재산 분배와 같은 현실적인 것들에 집중해야 했어요. 태연 아들은 좀 더 복잡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닮아간다는 사실은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었죠. 도박에 빠지고 술을 마시고 결국엔 그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럴 때마다 태연이 아버지와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무너졌어요. 역시나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느꼈지요. 엄마, 사실 나도 알았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태연은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굉장히 신뢰를 주는 말이었어요. 아들과의 대화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담담했어요. 아들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통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들 태연과의 관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태연의 삶 속에서도 이미 그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 애가 가는 길이 점점 더 아버지와 비슷해져 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애가 저렇게 부모 재산에 탐내는 과욕을 그대로 둘 것인가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아들 레미는 점점 더 돈에 관해서 내게 폭력적인 언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나는 이 상황에 똑바로 정신 차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그가 떠난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 생각해보면 내게 남은 건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기회뿐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속으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야만 하는 순간이 온 거죠. 내가 애들 아빠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말은 쉽지만 현실에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불안, 두려움,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의 죽음을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선으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주정뱅이에게 끌려다닐 이유도 얽매일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큼은 내게 주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생각해 봐야 했어요. 그 사람의 돈, 재산, 그리고 보험금이 이제는 내 삶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었어요. 그가 죽으면서 내가 누려야 할 권리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내 삶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내 삶을 바꿔나갈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연과 태연에게 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죽음 이후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이미 내가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갔어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이 들었지만 그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죠.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여자가 애들 아빠 없이 살아가고 애들 둘을 결혼시키고 노년도 혼자 보내야 하는 것이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하는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에 길들여진 옛날 구식의 여자로 살았구나 하고 많이 애통함을 느꼈어요. 내가 선택한 결혼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일지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견뎌갔어요. 내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였어요. 미련 없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내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그 결심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내가 마주해야 할 길은 험난하고 어렵지만 그 길만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로 했죠. 주정뱅이 남편의 죽음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재산 분배, 미지급된 채무와 같은 법적 문제들은 나를 점점 더 복잡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 내가 가진 정보와 보험금에 있었죠. 지연과 태연은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을 차가운 현실로 받아들였고 그들도 각자의 삶에 집중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지연은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홍대의 대형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태연은 여전히 여의도의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일상에 묻혀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이미 내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선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절차를 시작했죠. 내가 이 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었던 이유는 단순한 안전망이 아니라 결국 이 상황이 내게 필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내가 그동안 허경수의 술과 도박 여자 때문에 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시간이 무색해진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옥분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나의 곁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옥분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나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어요. 옥분이 살고 있던 동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구석 쪽에 있는 이 동의 임대 아파트 중 한 동에 혼자 살고 있던 여자였지요. 임대 아파트에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며 서로 고민을 종종 나누던 이웃이었어요. 옥분도 나와 비슷한 가정의 실질 가장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녀의 삶도 마냥 밝지만은 않았죠. 그녀는 언제나 가벼운 농담과 웃음으로 내 고통을 덜어주려 했지만
사실 그녀의 삶 속에도 끝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 역시 문제를 일으키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그 남편과 이혼까지 겪게 되고 결국에 친정엄마와 단둘이 사는 삶이 그녀에게 주어졌지요. 미숙 씨, 보험금은 미리미리 잘 관리해 놨다가 중요한 순간이 오면 꼭 잘 받아야 해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데요. 옥부는 내게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옥부는 항상 나를 지지했어요. 그녀의 말은 그냥 격려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내가 그동안 숨어 있었던 욕망과 필요를 끄집어내는데 그녀는 큰 역할을 했어요. 옥분과 나는 내 남편의 죽음 이후 내가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재산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옥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숙 씨, 당신이 그동안 혼자서 다 감당하려 했던 게 너무 큰 짐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그게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이 진심으로 와닿았어요.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옥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그동안 혼자 해결해야 했던 많은 문제들이 덜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이런 가정사는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절대 말 못하는 내 치부이기 때문에 옥분은 나에게 툭 터놓고 남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돼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장례식이 끝난 후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내가 보험을 든 회사와 그동안 얽혔던 복잡한 절차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정리를 시작했죠. 보험금 청구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철저한 서류 준비와 증거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 사람의 도박빚과 미지급된 채무들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해야 했기에 나는 정말 꼼꼼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중엔 내 연녀들과 남편 친구들, 남편의 친척들도 있었죠. 그들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거나 재산을 차지하려고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누구도 내게 지배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몫이었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죠. 그러나 남편의 누나 부부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생전에 얼마를 빌렸다 저는 차용 사실이 진짜인지도 알 수 없는 현금 대여 증명서를 보면서 이 돈을 갚아줄 돈도 제 빚도 아니니 나는 이 돈을 내줄 의무가 없다고 그들을 많이 설득했으나 이미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이 여러 달을 진을 치고 찾아왔지요. 미숙 씨, 제가 아는 변호사가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옥분이 다시 내게 말했어요. 그녀의 격려와 조언 덕분에 나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험금과 남편의 그나마 남은 지방 변두리에 남은 선산 작은 것 정도의 유산도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였고 나는 그것을 반드시 내 손에 잘 남겨서 관리할 것이라 결심했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과거와의 결별을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죽음은 내게 기회를 준 것이었고 이제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유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강해져 가는 자신을 느꼈어요. 그동안 숨어 있었던 내면의 힘과 결단력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한 거죠. 옥분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었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시간이 왔다고 느꼈어요. 옛날에 나는 모든 것을 참아가며 살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뗀 거죠. 미숙은 보험금이 정리되고 남편의 재산에 대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나갔어요. 이제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한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딸 지연과 아들 태연이었어요. 나는 애들에게 아버지의 재산과 보험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했죠. 지연은 홍대의 대형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태연은 여의도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둘 다 잘 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상태와 삶의 질은 내 마음속에서 늘 불안감을 일으켰어요.
지연은 언제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고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딸이었어요. 그러나 태연은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유산과 도박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나는 그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돕고 있었지만 그는 내가 또 다른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들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죠. 그날 나는 지연을 집으로 부른 뒤 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어요. 지연아, 너도 알지? 이제 내가 아빠의 재산과 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생각하고 있어. 제사나 정리가 끝나면 그중에 너희들 몫도 남겨주려고 해. 지연은 처음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엄마 노후에 쓰라고 했지만 나는 딸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야 했죠. 재산을 굳이 받지 않겠다는 딸은 엄마, 그건 나와 관계없는 문제 같아.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 재산은 엄마가 혼자서 노후에 쓰세요. 하며 극구 사양했다. 그러나 아들 태연은 달랐다. 엄마, 내가 그동안 집에서 받은 돈이 너무 많다는 걸 알지만 지금은 도박빚도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 전세 사기당해서 집 구할 돈도 문제인데 다시 한번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태연의 모습이 정말 힘들어 보였던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는 분명했죠. 나는 더 이상 아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태연아, 너 스스로 해결해야 해. 그동안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줬고 너도 이제 성인인데 스스로 걸어가야 할 시간이야. 그리고 네 누나는 나한테 그런 지원 받은 적도 없고 다 장학금 받고 대학교 들어갈 때 그저 한 학기 등록금 내준 것뿐이야. 그리고 엄마는 결단한 게 있어. 네가 그동안 받았던 것들을 누나한테 이자까지 붙여서 챙겨줄 생각이야. 그리고 이후에 너희 둘에게 나뉘는 재산은 동등하게 반반씩 나눠줄 생각이란다. 또한 네 누나는 집에 할애를 많이 하고 고생을 엄마 도와서 한 적이 많아. 그래서 내가 추가로 더 뭔가를 주더라도 너는 그 일에 관여할 수 없도록 이미 재산 관련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까지 작성을 다 하고 알아보았단다. 그러니 추후에 집에 돈 문제를 삼아서 네 아빠처럼 허튼 생각이나 부모의 당연히 돈 요구하는 그 버릇이나 나중에 유산이나 재산이 누구한테 더 갔네 억울하네 이런 소송 같은 거를 할 생각을 버리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기를 바래. 그게 엄마가 결단한 거고 엄마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란다. 이 집도 내놨다. 내가 말하자 태연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도박과 알코올 문제에 얽매여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럼 엄마는 이제 나랑 상관없다는 거야? 태연은 힘없이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멋지게 근심 걱정 없이 계획하며 살아볼 거야. 여행도 다닐 거고. 전세 사기 당한 것은 나라에서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게 있다고 재산 상담 변호사랑 이야기하면서 들었다. 명함 줄 테니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사회생활하면서 책임져 나가는 게 맞다. 엄마도 니들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후 나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자녀들에게 맞추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사실을 더울 스스로 깨달았어요. 지연과 태연이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제 내가 살아야 할 길을 가기 위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한 거였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불안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아파트 사는 옥부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고 그녀의 지지와 조언은 내게 큰 힘이 되었죠. 그녀는 내게 이제 너는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그동안 참아온 것들은 이제 다 풀어져야 한다. 고 말했어요. 옥부는 내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했어요. 그동안 내가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 두려움과 불안을 나누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함께 고민했죠. 그녀는 내게 가족이 아닌 새로운 친구처럼 다가왔고 나 역시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옥분의 말대로 나는 이제 내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와 결별하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더는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결국 나는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가 아닌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히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나는 남편이 객사한 그날 결단을 내렸어요. 남편 허경수의 죽음 이후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의 고통과 가족들의 기대를 떠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 길이 순탄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직 내게 남아있는 모든 감정들이 고통을 주기 전에는 먼저 그 고통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법적 절차와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어요. 남편의 재산 분할과 보험금 문제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더욱 확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해.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아. 이제 그동안의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날 시간이야. 옥부는 미숙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결단을 지지하는 듯 했어요. 미숙아, 넌 이미 많이 참았어. 그동안 너무 많은 걸 견뎠어. 이제 너의 시간이야. 진짜 너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한 시작을 하자.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이제 나만의 집을 갖고 나만의 자유로운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미숙의 변화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새로운 집을 구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일지 그 끝이 무엇일지 알지 못했지만 미숙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숙은 자녀들에게 새로운 결정을 전해야 했다. 지연과 태연은 아직 미숙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숙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지연, 태연, 이제 엄마는 이 아파트를 떠날 거야. 새로운 집을 찾았고 내가 이제 나만의 삶을 시작하려 해.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거야. 지연은 처음에는 미숙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당장 집을 떠난다고. 나는 엄마가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던 걸 알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고 해? 미숙은 딸의 반응을 이해했어요. 딸은 엄마가 갑자기 결단적인 태도를 보이자 걱정이 된 나머지 가까이에 살고 싶어 했지요. 그러나 미숙은 딸의 생각을 알면서도 더 이상 딸의 기대에 맞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아,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동안 너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었어.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연은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가 미숙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알았어, 엄마. 그럼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다. 그래도 정말 힘든 시간은 지나갔으면 좋겠어. 엄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녀는 미숙의 결단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태연은 여전히 미숙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정말 그게 맞는 거야? 강서구를 떠나서 어디로 갈 거야? 그게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그냥 돈이나 잘 계획해서 아껴 쓰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자꾸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해? 태연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의 선택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미숙이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 자기에게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든다고 느꼈죠. 미숙은 태연의 말에 잠시 갈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의 결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태연아, 이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거야.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제는 엄마의 것이니까. 미숙은 결국 남편과 아이들과 오래 살던 강서구 아파트를 떠나서 이태원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옥부는 계속해서 조언과 도움을 주었어요. 옥분의 지원은 미숙에게 큰 힘이 됐고 그녀는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새로 시작하는 집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구를 배치하고 벽을 칠하며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와 평화를 주었죠. 이제 미숙의 변화가 진짜 시작된 거였어요. 미숙은 새로운 집에서 첫날 아침을 맞이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고요한 마음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내가 선택한 길을 가기 시작한 거구나.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가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이 미숙을 지탱하고 있었다. 미숙은 옥분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거라는 결심을 전했다. 옥분아, 오늘부터 정말 내가 시작해야겠다.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길을 찾아야 해. 옥분은 미숙의 말을 듣고 곧바로 자기 집에서 시간을 내겠다고 말했다. 미숙아,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잘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 미숙은 옥분의 진심 어린 응원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녀는 직업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은 이전에 하던 보험 설계사로 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미숙은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꾸준히 모아놓은 보험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안정은 얻었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립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었다. 미숙은 우선 이력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직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여전히 보험업계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지만 미숙은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것 같아 그 길을 가는 것이 자신의 상처를 반복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미숙은 서비스업이나 고객 지원 관련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동네 카페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 옥분이 미숙에게 말했다. 미숙아, 너 자신을 알잖아.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잖아. 그럼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나 상담 관련 일이 더 어울릴 것 같아. 미숙은 옥분의 조언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자신의 성격과 능력을 잘 파악한 옥분의 말이 미숙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미숙은 고객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미숙은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을 점차적으로 받았다. 그동안 허경수와의 결혼 생활,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의무감이 그녀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숙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숙은 가끔씩 태연에게 전화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태연은 미숙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해? 그동안 힘들었던 건 이해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 바꿀 필요는 없잖아. 우리도 조금만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미숙은 아들의 말에 일시적인 흔들림을 느끼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태연이 다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미숙은 자신을 위해 선택한 길을 떠나기 위해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그리고 미숙도 사람인지라 자꾸만 자신에게 연락해오는 아들이 이렇게 지속되다가는 가진 재산을 아들에게 언젠간 다 뺏겨버리겠다, 그러다 정말 아들에게도 맞고 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스스로 너무 놀라버리는 미숙이었다. 태연아, 엄마는 이제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해.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책임지거나 너희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어. 엄마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시간이 됐어. 이해해줘. 그동안 자신의 모든 삶을 아들에게 맡기려 했던 미숙은 이제 자기만의 삶을 살기 위한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미숙의 말에 태연은 잠시 침묵을 지켰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했다. 알았어, 엄마. 엄마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이제 더 이상 말리지 않겠어. 미숙의 삶은 점차 달라져 갔다. 그녀는 이제 구직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피부관리 미용의를 찾고 동네 사람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다. 미숙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면서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배워갔다.
옥분의 도움으로 자립적인 삶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미숙의 내면적인 성장은 점점 더 강해졌다. 이제 나는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해. 그동안 남편에 억눌려서 내 인생 30년을 끌려다니듯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 거야. 미숙은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음을 매일 실감하고 있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떠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미숙은 옥분과 함께 동네 카페에서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로 했다. 그동안의 삶에서 얻은 고통과 상처는 모두 한 사람에게 의지하며 버텨온 시간이었다면 이제 미숙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미숙아,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 너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지. 옥분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동안의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특히 태연과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였다. 태연은 여전히 미숙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나한테는 언제까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너무 혼자 살지 말고 나한테도 의지해.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가버려? 미숙은 태연의 말을 들으며 아들이 많이 병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다. 멀리 떨어져서 보니 더 많은 게 보였던 것이다. 식구라고 해서 모두가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뱃속으로 낳았다고 해서 딸처럼 나를 무조건 돕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지원한 게 잘못됐구나. 애초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과 가슴을 마구 후벼 팠다. 미숙은 그동안의 구직 활동을 통해 예상보다 빠르게 새로운 일을 찾으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거리도 조금씩 색깔과 유연한 풍경 빛남 이런 것들이 차차 느껴지기 시작했다. 피부관리실 출근길, 미숙은 준비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새로운 출발들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허경수와의 결혼 생활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나는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미숙은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내가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해. 미숙이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는 동안 딸 지연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미숙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지연은 홍대 근처의 대형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요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프로젝트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다. 하루 저녁 지연은 미숙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프로젝트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냥 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 미숙은 지연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동안 지연은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힘든 일들을 잘 참고 견뎠던 아이였다. 미숙은 지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녀의 성숙함을 믿고 단호한 조언을 하기로 했다. 지연아, 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야. 너는 그동안 스스로 많은 걸 해왔잖아. 물론 힘든 순간들이 많겠지만 너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야 해. 지금 너의 고통도 결국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잘 이겨내야 해. 그리고 엄마의 구직 과정을 보면서 딸 지연도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고 엄마를 자신의 인생 롤모델로 삼아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더욱 단단히 만들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미숙은 그동안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지 않으려는 결단을 내린 만큼 지연에게도 혼자서 해결할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연은 미숙의 조언에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고 일을 이어나갔다. 한 주 후 태연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미숙은 그를 보자마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태연은 여전히 그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 정말 이렇게만 살 거야? 나만큼 엄마도 힘들게 살아온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나가야 할 일이냐고. 미숙은 태연의 말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태연아, 엄마는 더 이상 내 기대에 맞추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내가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해. 내가 어릴 때 내가 너만을 위해 살았던 그 시간들이 나를 지치게 했고 이제는 엄마도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그게 엄마의 새로운 인생이야. 최대한 좋게 이야기를 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키워서 말년에 맞고 돈을 뜯기고 그렇게 남편이 죽고 아들이 그 자리를 채울 뻔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미 정리해둔 상태였기에 나는 담담함을 최대한 내세우며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며 차분히 나의 계획만을 이야기하였다. 언제까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내가 아들을 그렇게 키운 죗값이다. 노년에 맞고 돈 뜯기며 살지 않으려면 지금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할 터였다. 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미숙은 그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미숙은 첫 월급을 받았다. 그 월급을 받는 순간 미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동안 기대며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미숙은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반복하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와 도전에 대한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며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미숙은 옥분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 종일 피부관리실과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기분이었다. 허경수의 죽음 후 미숙은 살아가는 데 있어 막연한 자유와 허전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미숙아, 진짜 잘하고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잖아. 옥분의 말은 미숙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미숙은 여전히 자신의 삶이 과연 완벽한 변화로 가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허경수의 사망보험금이 미숙에게 큰 재정적 자유를 주었지만 그 돈이 과연 새로운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일지 아니면 단지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한 도피일지 미숙은 혼란스러웠다. 몇 달 전 미숙은 딸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만났다. 지연은 여전히 자기 일을 해내며 바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엄마가 얼마나 변했는지 잘 알았다. 지연은 처음에는 미숙이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미숙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있었다. 엄마, 요즘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 지금은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엄마가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아서 놀라워. 미숙은 지연의 말을 듣고 조금 쑥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분 좋게 다가왔다. 지연아, 엄마는 내가 진짜 내 인생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싶어. 너도 자기 길을 가고 있잖아. 내가 늘 너에게 부담을 주고 살았던 게 미안하고 이제는 서로를 독립적으로 지지하는 관계가 되어가야 할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의 말을 이해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그동안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었다. 몇 주 후 미숙은 태연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아들이 엄마와의 갈등을 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다르게 생각해. 엄마가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많았다는 걸 이제 알겠어. 엄마의 삶을 존중할 거야. 미숙은 태연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태연아, 나도 너한테 미안한 부분이 많다. 그동안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엄마가 만들었던 것 같아.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이제 각자 삶을 살아가되 서로 지지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 이 말에 태연도 알았다고는 했지만 미숙은 여전히 아들 태연을 돈에서는 칼같이 선을 그었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나눠줄 것은 동등하게 나눠줬으니 더 이상의 자산은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유산으로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도 박았다. 그러자 아들 태연은 멍한 표정으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허경수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미숙에게는 엄청난 돈이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숙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을 거듭했다. 미숙은 옥분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써도 될까? 이게 내가 과연 얻어낸 자유인지 아니면 그저 과거를 잊기 위한 도피일 뿐인지 혼란스러워. 옥분은 미숙의 마음을 이해하며 말했다. 미숙아,
너는 이 돈을 진짜 너 자신을 위해 써야 해. 그동안 너는 너무 많이 참고 살았고,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이 돈은 내가 그동안 묶여 있었던 삶을 풀어주는 열쇠일 수 있어. 미숙은 옥분의 말을 깊이 새기며 그 돈을 아끼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과거의 자신에게 주기로 했다. 그녀는 이 돈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한 투자로 활용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몇 달이 지난 후 미숙은 피부관리 사업을 시작했다. 다니던 피부관리실과 동네에 있던 손님 많은 피부관리실을 묶어 매수하면서 기술 전수를 받고 그곳에 있던 원장들과 직원들은 점장과 실장으로 채용하면서 체계를 일원화했다. 매뉴얼을 만들고 미숙이 나름대로 배웠던 피부관리와 각 점장이자 사장이었던 원장들에게 교육도 많이 받고 훈련도 받으면서 서비스 교육과 피부관리 기법, 얼굴 윤곽 축소, 심부 등과 팔뚝살, 허리, 뱃살 등 몸매 관리, 체형 관리, 손 관리, 발 관리까지 확장하면서 피부관리에 필요한 각종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경영에 대한 것을 따로 배워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사이버대학교도 등록을 하여 듣게 되었다. 매뉴얼을 통일하여 시스템 체계를 만들고 각각이 흩어져 있던 원장들의 손님들까지 미숙이 통일시킨 피부관리 미용 사업체로 흡수시키면서 각각의 지점 각계 나오던 매출의 5배 이상으로 매출을 늘리는 쾌거를 얻게 되었다. 남편과 살던 미숙의 삶과는 180도 다른 삶이었다. 그런 시도를 생각도 해볼 기회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려고 했다면 남편이 있는 생활에서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큰 우울과 무기력이 누르고 있는 기존 삶에서의 도전은 미숙이 감당하기 무거운 무게였던 것이다. 남편과 살았던 삶도 미숙이고 남편이 없는 지금도 미숙이일 것이다. 그런데 왜 남편과 살던 미숙이는 지금의 자유는 누리지 못하는 미숙이로 살았을까? 미숙은 그 점이 너무 아팠다. 나는 왜 이렇게 기쁜 일이 많은데도 기쁘기보다는 슬플까? 미숙은 생각했다. 왜 아플까? 내 마음이. 남편한테 주정 듣고 살던 나도 지금의 나도 나인데. 역시나 거금이 있어서 도전이 쉬웠던 걸까? 기회가 더 주어졌던 걸까? 돈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남편이라는 무기력감의 존재도 없어지고 거기에 더해진 거금이 원인이 되어주어 나를 도약하게 만들어준 걸까? 왜 내가 그동안의 30년 정도를 버리듯 우울감에 눌려서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다고 느끼게 된 걸까? 미숙은 새로 시작된 삶의 기쁜 일들에도 쉽게 기뻐하지 못했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아감에도 자신의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은 잘 느끼지 못했다. 나 정말 왜 이럴까? 즐기고 맘껏 웃고 싶은데 맘껏 기뻐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데 이제는.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지난날 내가 누리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지난 청춘이 너무 아깝고 고통받고 참고 살았던 시절이 너무너무 아까웠기 때문이다. 그 시절을 내 시절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애들이 어리던 시절 그때 애기 키우면서 전업주부이던 시절 사실 손발은 애들한테 묶여서 그 당시 미숙이 이런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나가서 활동을 뭔가 했다면 애들 키우느라고 제약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같은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니면 성공을 했겠지만 애들을 키워야 하는 삶으로 다시금 빨리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을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렇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마음. 행동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에 미숙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과거를 달래고 슬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찰나였다. 그래. 자유롭게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제약이 있어도 그 상황에서도 가능한 걸 해보면서 살아가는 게 자기의 삶을 진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2번 실수하지 않고 내 남은 삶을 멋지게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말자고 다짐하는 미숙이었다. 그동안 미숙은 과거에 묶여 있었던 제약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제는 자기 자신만의 길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자. 그녀는 다시 시작된 삶을 온전히 즐기며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이웃집 아줌마, 옆집 여자, 앞동 여자, 상가 가게집 여자 등등 이웃집 여자, 이줌집 아줌마들을 향해서 외쳐본다. 나 같은 미숙이들아. 너희는 누구보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애들 키운 세상에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야.
네가 살아온 시간들 애들 성장할 때까지 네가 할머니가 되는 나이가 됐다고 해서 네 삶이 불쌍하다거나 잘못 살았거나 나약한 게 아니야. 그 삶을 참느냐 안 참느냐가 행복을 찾아주진 않아. 분명한 건 그런 삶에서도 하고 싶은 것을 해봤냐. 하나라도 집 앞에 소소하게 나가는 짧은 거리의 카페라도 그게 내가 지금 남편을 잃고 혼자 해보면서 느낀 깨달음이야. 친구들아. 세상에 많은 미수가 어떤 삶이라도 잘한 거고 최선이었다는 걸 자식들이 몰라줘도 너 자신이 알아줘야 돼. 자식들도 다 제갈 길이 있어. 우리의 삶을 영원히 같이 살아주는 게 아니란다. 미수가 어디에 있든 무얼 하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나만 해보자.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후회가 많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해 살아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나는. 그런데 이제는 알아. 그래서 말해줄게. 미숙이들아. 지금 이 얘기를 들은 후부터의 인생은 꼭 네가 원하는 걸 해봐. 정말 응원할게. 우리 모두 화이팅!